안녕하십니까, 홍혜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산해경 해내경에서 있는 우리 조선, 고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해 진해, 북해 지우, 유국 명왈 조선, 천도 기인 수고 외인이지, 요거를 하고 또 고뇌 양력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이 고뇌에 대한 토론한 일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61페이지에서 이 참고적으로 이 중국 학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올려놨는데 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는 우임금의 아버지가 아니고 장인이 됩니다. 또 고는 제전욱, 그러니까 정욱의 아들이 아닙니다. 전욱 계열에게 부의 계열 셋째 집안의 자손이고 세 번째에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그런 것입니다. 또 정욱은 아버지는 창의가 아닙니다. 역사서에는 거의 다 창의로 나오는데 창의가 아니고 주씨가 됩니다. 그리고 주씨,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의 주씨입니다. 이 주씨의 아버지는 신농염제씨가 됩니다. 정룩 고양씨는 황제의 손자가 아니고 외손자가 됩니다. 거의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고는 황제의 정손자가 아니고 신농씨의 정손자가 되는 것으로 청동기 명문에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상고시대의 역사서는 동방인의 배달조선 실체와 단군조선의 단군곤에 대한 역사적 행적이 거의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고조선은 찾으면서 단군 조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실물이니 아니니. 조선은 인정하며 고조선은 인정하면서 절대로 조선하면 단군이고 단군하면 조선입니다. 이 단군을 빼고는 조선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음의 단국대학교 윤내현 교수가 한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잠깐 제가 책에 올려놨습니다. 현재의 기준 연구로는 동북공정을 이겨낼 수 없으며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역사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역사를 중국 학자들에게 이해시키겠느냐고 하면서 기존 사학계의 연구로는 동북공정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A4용지 한 장을 남기기가 힘들다는 것이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유족들을 찾아 한민족 기원 및 고조선의 단군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남북한을 통합하여 나아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저지하는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들이라는 것을 어느 책에 올려놓으신 걸 제가 여기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윤내현 교수 유명하시죠? 역사서에 심정을 내어 놓았습니다. 역시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단군의 고뇌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역시 51페이지입니다. 금문신고 청동기 명문에서 밝혀지는 단군 고뇌 자손은 연나라 시조인 오회도 고뇌 아들 중 하나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좀 확실한 뭐를 못 밝혔습니다. 청동기 명문에서 밝혀지는 단군 고뇌의 아들은 유씨, 설씨, 선우씨, 기씨,
근산시 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우시의 선우중상국은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 고뇌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켰던 봉업이 되며 지역은 제나라 북쪽 영나라와 인접하고 있다고 하였고, 후세인들이 이 조선의 선자가 되는 선우족의 중상국을 오랑캐에 속하는 나라로 오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중상국의 유물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연구들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선비족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모이면 다시 중상국이나 산해경이나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산왕국은 1975년 하북성 평산현에서 춘추 전국시대의 고분군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중상국에 속하는 다량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하여 사적과 자전의 기록이 있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의 맷산의 중산은 단군 곤이 되고, 이 중산은 단군 곤의 역의 씨족 후예가 주도한 국가였다고 전적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산시는 금감주, 이게 상령문입니다. 청동명문이 있어서 무궁화 근이 되므로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국화로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페이지 지금 62페이지입니다. 단군 곤의 아들 근산의 명칭은 단군 곤이 이제 재상이죠. 이제 외손자가 제지입니다. 제지가 제위에 오르고 바로 이 재상이 됐습니다. 재상 시절 단군 곤의 봉읍은 원래 감산으로 불렸는데, 단군 곤이 제입니다. 제가 아니라 제위를 잃게 되자 곧 근산으로 바뀌었으므로 단군 곤의 아들이 근산으로 되었고, 감이란 명칭도 됩니다. 이때는 이제 많이 이렇게 그 문자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좀 힘듭니다. 62페이지입니다. 청동기 명문에서 밝혀지는 그 당시 사람의 시칭 명칭은 봉읍이나 소재지에 따라 바뀌며, 태어날 때 명칭과 유년 시절의 명칭과 결혼을 하였을 때의 명칭과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에 또 왕위에 올랐을 때 등은 그때마다 바뀌어지는 것이며, 때로는 모계 시대의 유풍을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라 나라의 명칭도 바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제종의 고양시가 7번이나 바뀌는데 단군 곤에 대한 명칭도 여러 번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문신고에서 나오는 금감주, 상령문입니다. 상령문자 금문신고에 나오는 금감주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금문신고 인물집의 페이지 34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상령문자는 단군 곤이 제요에 의해 갇힌 이후 단군 곤의 아들 감씨입니다. 감씨가 부친의 복권을 간청하며 제요에게 이 얘기 금감주를 바친 내용인데, 이때 곤의 아들은 제국의 자서의 위치에서 제요를 부울이라 불러 자칭 금감주라 하여 이 명시 이기 중의 감자가 상령문이 있습니다. 는 그 자형의 눈물을 흘리는 형태로 변하였으며, 아울러 주자 역시 마치 두 눈에서 눈물이 내를 이르듯 흐르는 형상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금문신고 인물집 페이지 34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위에서 밝힌 상령문자 금감주는 단군 곤의 아들 근산씨가 눈물을 흘리며 요 임금에게
아버지인 그러니까 부인 곤을 풀어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단군 곤의 자손이 유씨, 설씨, 선우씨, 기씨, 근산씨 등이라 하였는데 순서로 본다면 근산씨는 다섯 번째가 됩니다. 단군 곤의 외손자인 제지가 왕위에 오르자 바로 단군 곤이 대감 그러니까 재상이죠. 대감의 자리에 앉게 되어 모든 사법권을 집행하고 땅의 경계를 지키며 사나운 것을 막아 백성을 보호하고 회귀하려는 마음으로 다스렸던 시절과는 아주 달리 이게 이제 좌전에 있습니다. 달리 좌전에서는 대감이 아니고 대임 임으로 이제 일컬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페이지 63페이지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요의 사유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산씨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모여서 다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감사합니다.